게임주 웹젠 오늘 11.15% 올라서 그래서 오늘 현재 웹젠은 제 계좌 내에서는 96.48%를 찍었네요.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는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리너공업 또 10% 이상 또 이만큼 또 올라주고 그래서 리너공업은 지금 94.24% 이것도 100% 가까운 수익률로 점점 다가가고 있죠. ETF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주고 자 이런 식으로 순환하며 간다. 다 플러스예요. 지금 오늘 마이너스 제가 말씀드린 10% 난 고려제약, 마이너스 24% 난 신신제약, 마이너스 10% 난 화일약품 제 계좌에서는 전부 다 아직도 시뻘건불이에요. 그냥 뭐 겨우 보합권이 아니고 다 20% 30% 이상이에요. 왜? 여기서 샀으니까요. 즉 오늘 내려간 제약주들의 특징 이미 많이 올라가서 먼저 올라가서 조정받는다. 여기서 먼저 이만큼 올라가서 조정받는다.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24% 났다 망했다. 이거 저번에 나 상한가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15% 들어갔는데 나 이미 지금 마이너스 40%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시겠죠. What up yo RPQ입니다. 네, 전 재산에 빌릴 수 있는 돈 다 빌리고 받을 수 있는 대출 다 받고 또 운용 가능한 스탁론 다 얹어서 실전 매매의 기록에 대한 영상이고요. 오늘은 7월 27일 현재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코스피는 오늘 17포인트 올라서 0.79% 오르고 코스닥은 6.43포인트 0.81% 올라서 800선 회복해 주었고요. 이번 주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주 주봉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빨갛게 올라가냐 윗꼬리 달고 내려오냐 윗꼬리 달고 올라오냐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주봉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냐에 따라 방향성이 정해질 뿐더러 또 7월의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그것도 풀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마침 7월 31일이죠. 이번 주 장마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월봉의 그림을 마무리를 그려줍니다. 이거를 여기서 2200선에서 뚫지 못할지 뚫어줄지 윗꼬리를 더 달지 뭐 다시 내려갈지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월봉의 그림을 마무리 지어주는 주기 때문에 중요한 한 주고요. 또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특이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의 전 재산에 빌리고 대출받고 스탁론 받은 것에 비중은 거의 코스닥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제약바이오 비중이 우와 가자! 이런 식으로 올랐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강세장에서는 모든 종목이 웬만하면 다 갑니다. 여기서 오히려 수익을 내지 못하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미로는 오히려 더 대단하신 거고요. 특히 가장 큰 장을 주도하는 즉 광고로 해서 마지막 위에서 개미들에게 팔아넘기는 광고주, 주도주는 순환하며 다 간다. 업종 내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그게 지금 제약 바이오라고 저는 생각해서 비중의 반을 뭐 이미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비중이 반 이상이 되었지만 반 이상을 넣어둔 것이고요. 저번 주에 순환하며 A 같다, B 같다, C 같다, 바이오 같다, 제약 같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올랐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씩 봐드리겠지만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 뭐 화일약품 마이너스 10% 해서 어이구 이렇게 비중이 줄었네. 뭐 고려제약, 신신제약, 화일약품 비중이 이렇게 줄었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바이오 예를 들면서 말했는데 순환하며 올라간다. 갔던 놈들이 안 갈 때 안 갔던 놈들이 가고 안 갔던 놈들이 갈 때 갔던 놈들이 안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눈에 띄게 신풍제약 같은 거 이런 친구 뭐 2달도 안 돼서 지금 뭐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 뭐 15만 원까지 갔다 오면서 이런 거 하나 광고용으로 크게 때려주고 또 그러면은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뭐 주식방송에서 막 다뤄주면 제약주 어쩌고저쩌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제약에 관심을 갖고 나머지 제약에도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개인 위탁금이 50조로 역대 최고라는데 조금만 빠져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같이 광고용으로 끌어들이고 그런 데서 무서워서 잘 못 들어간다면 그렇게 끌어올렸다는 건 어차피 누군가 세력이 그림을 그리는 거고 IT 버블처럼 닷컴 버블처럼 저처럼 그것을 실제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돌아가서 하루하루 그 날을 느끼면서 가격의 심리를 투영해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닷컴 버블이 쭉 뭐가 하나 쭉 올라가면 모든 나머지 닷컴 버블도 상치면서 쭉쭉쭉 가요. 물론 그때는 상이 지금처럼 30% 예전처럼 15%가 아니고 더 적었기 때문에 상상 같지만 뭐 지금은 그렇게 가진 않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고려제약이 마이너스 10%, 신신제약이 마이너스 24%, 어이구! 화일약품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가면서 대신 바이닉스가 7% 올라주고 서린바이오가 11% 올라주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맞춰갑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결국 어떤 건 내려가고 어떤 건 올라가고 뭐 어때? 원래 인생사 그런 거 아닙니까? Up and down like a roller coaster. 이거를 견뎌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식은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인내함으로.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주식 투자는 돈을 인내심이 없는 사람한테서 인내심 있는 사람한테 옮기는 도구다. 코스피 박스피일 때부터 제가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강세장이 온다. 인생에 한 번 올 수밖에 없는 주가란 것은 원래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외치면서 저는 이미 이때부터 전 재산에 빌리고 하고 있었고,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대출을 더 얹어서 스탁론을 더 얹어서 들어와서 인내심을 갖고 버티던 저한테 인내심 없이 이거 보고 뛰어든 불나방 같은 분들의 돈이 옮겨가는 도구다. 그렇다고 제가 이분들의 돈을 뺏은 거냐? 아니요. 그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한 거다. 인간의 심리는 세대가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고 교육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 템플턴이 항상 말했던 가장 위험한 내 단어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에도 역시 똑같다. 오늘의 특이한 것들 중에 하나는 대신에 제약바이오가 왔다 갔다 약보합을 보여주면서 제가 저저번 주였나? 들어갔다는 대림 시리즈 있잖아요. 대림 비엔코랑 대림건설. 대림건설이 또 6.89% 이만큼 올라주고, 물론 저는 대림건설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림 비엔코를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아. 이것도 순환하며 올라간다.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스탁론을 쓰기 때문에 매수 불가, 보유 불가해서 못 샀던 하나손해보험 보초병으로 보냈던 또 2.66% 올라주고, 게임주 웹젠 오늘 11.15% 올라서 11.15% 이만큼 또 게임주가 올라주고, 그래서 오늘 현재 웹젠은 제 계좌 내에서는 96.48%를 찍었네요.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는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50% 전후 수익률 내는 것이 대부분이고 100% 가까운 100% 이상 수익률 내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나는 거는 이제 하나도 없다. 한 개 있다. 마이너스 1%도 안 나는 거. 어차피 여기 제약 바이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반도체, IT, 소프트웨어 이쉬, IT 이쉬, 그냥 이쪽 관련 업종, 완전 주도주는 아니니까요, 이번에 코스닥에. 리너공업, 또 10% 이상 또 이만큼 또 올라주고, 그래서 리너공업은 지금 94.24%, 이것도 100% 가까운 수익률로 점점 다가가고 있죠. ETF는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주고, 자, 이런 식으로 순환하며 간다.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그게 우화가 됐든 격언이 됐든 어떤 이야기가 됐든 한 20개 정도 아마 될 텐데 맥시멈 그것들만 집중하면 됩니다. 가격은 가격에게 물어보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뉴스가 시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시세가 뉴스를 만드는 것이다. 등등등등등등. 무엇이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인지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너무 쓸데없는 잡뉴스들만 듣는 거죠, 사람들은. 잡뉴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우선순위,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게 중요한데 한 20까지 사람들은 계속 어떤 사람은 4순위만 듣고 어떤 사람은 20순위를 1순위를 듣고 어떤 사람은 순위에도 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접근 방법이 이미 틀렸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A 주식, A 업종군, B 업종군, C 업종군 오른 때에 올바른 포트폴리오로 들어갔으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는 고사하고 책 한 권 읽어보지 않은 주어들은 잡식으로 이거 들러붙었다가 이거 들러붙었다가 이거 들러붙었다가 그러니까 내가 사면 안 가고 내가 팔면 가죠. 자, 고려제약 마이너스 오늘 10%. 아무 문제 없죠. 저는 항상 월봉부터 본다 그랬죠. 와우! 아주 꼭대기에서 놀고 있어요. 즉 본전 회복 심리. 내가 이 가격 12,000원 오면 팔아야지, 13,000원 오면 팔아야지 라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가 크게 난 제약주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다 플러스예요. 지금 오늘 마이너스 제가 말씀드린 10% 난 고려제약, 마이너스 24% 난 신신제약, 마이너스 10% 난 화일약품 제 계좌에서는 전부 다 아직도 시뻘건불이에요. 그냥 겨우 보합권이 아니고 다 20% 30% 이상이에요. 왜? 여기서 샀으니까요. 즉 오늘 내려간 제약주들의 특징, 이미 많이 올라가서 먼저 올라가서 조정받는다. 신신제약도 여기서 먼저 이만큼 올라가서 조정받는다.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24% 났다. 망했다. 이거 저번에 나 상한가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15% 들어갔는데 나 이미 지금 마이너스 40%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시겠죠. 여기 원금 회복 심리 있는 분들 여기서 팔았거나 이 근처에 다시 돌아오면 팝니다. 여기서 샀으니까 이만큼이나 올라 있어요.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먼저 올라갔으니까 주도주 업종 그중에 먼저 조정받는 거예요. 화일약품 먼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먼저 조정받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올라간 업종들 서린바이오
얘들 남들 아까 고려제약, 뭐 화일약품, 신신제약 먼저 갈 때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거고 오늘. 파이넥스도 얘는 계속 가네. 바이넥스가 세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세네요. 바이넥스는 심지어 먼저 갔는데 조정 안 받고 쭉쭉 간다. 그런데 웃긴 게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자, 아까 말했던 고려제약, 신신제약, 화일약품처럼 급단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상승률의 90%는 5% 미만에 다 간다라는 것에 가장 적합한 주식들이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확 끌어줘서 개미들 끌어붙으면은 쭉 빠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더욱 심한 롤러코스터. 바이넥스처럼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좀 큰 애들은 소리 소문 없이 쫀쫀쫀쫀쫀쫀쫀 올라간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해요. 아무도 소리 소문 없이 나만 알고 있다가 마지막에 불꽃 쏠 때 들러붙는 이렇게 시끄러운 친구들은 어중이 떠중이 날파리 분들이 많으셔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저는. 하지만 지금은 대세 상승장일세. 결국 모든 주식은 100% 자신의 선택과 책임이다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했죠. 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할 뿐이고 증거로 남길 뿐이고 혹 여기서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분들이 있다면 너무나 더 좋은 것이고 하지만 선택은 이걸 보고 이 사람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한다. 그 뭐 제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오픈했어요.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더 큰 힘이 되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peace out.